뭐 좀 노이즈들이 좀 많아요. 노이즈 많을 때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강공으로 나가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매니저로서 엔비디아보다 삼성전자에 무언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야 선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상대적인 미인 대회에서 좀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오늘 수급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은 아 이거 진짜 이제 좀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신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는 일단 뭐 어제 새벽에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영향을 일단은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반도체의 연관성도 있긴 하죠. 근데 일단 저는 엔비디아가 어제 상승했던 그 이유가 이제 젠슨왕의 코멘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사도 그렇게 많이 나왔죠. 네, 저는 또 약간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어제 매크로의 영향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이제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네. 요게 흰색 선이 뭐냐면 달러인이에요. 네. 그리고 파란색 선이 S&P 500이고요. 빨간색 선이 나스닥입니다. 이게 1분봉이거든요. 네.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자정 정도요. 딱 정확하게 이 달러인이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는 타이밍에 나스닥과 S&P 500 모두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똑같이 가네요. 네, 예.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제가 다른 장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넘어가야 돼서. 직접 찾아서 캡처해 오신 건가요? 예, 제가 와. 저희 그 회사에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네. 왔고요. 이 주요 반도체 ETF 안에 이 종목들의 주가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가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브로드컴, 퀄컴,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다 있는데, 보시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왜 우리 시험 볼 때 틀리면 체크해 주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네요. 그걸로 딱 다 똑같습니다.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젠슨왕의 코멘트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았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러면 AI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쪽만 좀 더 강했어야 되는데 그냥 싹 다 올랐어요. 인텔까지도. 네. 똑같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는 주식시장은 N의 강세가 정말 싫구나. 네. 그게 너무 두렵구나. 그거랑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가 큰 행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요거. 네. 네, 토론. 네. 대선 토론. 그렇죠. 예. 네, 대선 토론이 해리스 있었고. 트레이드와 네. 트럼프 트레이드. 기존에 그 엔비디아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요, 정확하게 고점이 6월 20날이에요. 딱 그 대선 토론,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 일주일 앞두고거든요. 네.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빠지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들도 딱 일주일 앞두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롱이 잡혔던 거랑 크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단 하락했던 시점이 사실 피격당했을 때, 네. 예, 그때 더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화됐죠.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전망이 좋고, 근데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발표에서의 그 젠슨왕의 컨콜에서의 코멘트, 그것과 어제 전망이 뭐 전방 산업 너무 좋고 AI 수요 좋고 뭐 우리들 고객들하고 상당히 권고하고 이런 얘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게 있었나라고 보면은 크게 저는 새로운 건 없었다.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뒷면에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와 뭐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움직였던 그 뒤에서의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어제 토론에서 해리스가 굉장히 좀 우세를 보였잖아요. 걷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는 해리스 트레이드 롱,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숏이 감기면서 좀 급격한 어떤 아까 그 분봉으로 보셨듯이 그게 저는 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반도체를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니, 그러면은 그러면 반도체가 뭐 정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인 거고, 그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일단 좀 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별적인 재고라든지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고, 외국인의 수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를
총 18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딱 7월,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월에 그때부터 8조 거의 9조가량을 팔았고요. 반도체를 빼고 수급을 보면 우리나라를 안 팔았어요. 아. 제가 매일같이 마감 시황을 하는데 매일같이 드렸던 말씀은 한국을 팔고 있지 않다. 반도체만 파는 거다. 반도체만 팝니다. 아. 반도체만 팔고 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팔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롱, 삼성전자는 여전히 숏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오늘도 3천억 팔았거든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판다?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 반도체를 파는데 그러면 그 반도체를 파는 이유가 해소가 돼야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하루 사이에 젠슨왕의 코멘트로 그것이 막 어떤 숫자적으로 뭔가 재고가 갑자기 감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결국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파신 거 보면 그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나눠서 좀 보시면 삼성전자는 아직 좀 덜 팔았어요. 연초 기준으로 해서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사실 다 팔았습니다. 올해 산 거 그냥 다 팔았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물량이 빈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다시 저는 차트상으로는 지금 뭔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19년도 이후에 삼성전자는 PBR, 포워드 PBR로 1배면 거의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과거로부터 그러면 이제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보면 과거에 코스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 업종이 아니고 코스피 대비해서 반도체 업종이 크게 빠졌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통계를 내보면 보통은 16%에서 24%에서 멈춥니다. 그게 거의 바닥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미 최근에 한 17%에서 20%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기 바닥은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기술적 분석상으로나 단기 바닥 시그널들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장 궁금하신 게 여기서 그러면은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요. 네. 지속성. 네, 올라갈 거냐인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는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그냥 외국인들의 노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외국인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IB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퀀트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비중을 늘리세요.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 안에서 반도체 종목 고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엔비디아를 살 거냐, 삼성전자를 살 거냐 이런 것들을 고르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매니저로서 엔비디아보다 삼성전자에 무언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야 상대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미인 대회에서 결국에 내가 엔비디아를 사는 것보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야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메모리 업황이 약간은 좀 그런 조짐들이 보이니까 상대적인 미인 대회에서 좀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선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감소하는 어떤 시그널들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딱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수급 저희가 과거에 봤을 때 개인들은 조금 저점에 개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네. 과거에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을 때요. 개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반등하진 않지만 가격대는 그 정도면 또 사볼 만한 가격대였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2500 지수 2500대에 삼성전자 6만 원대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다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는 거예요. 쫙 줄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사지는 거죠. 네.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빠져? 한번 주문 넣어볼까 그러는데 저 호가 밑에 한 2%대 넣어봤어요. 이렇게. 사줬네. 뭐 이러고 있는데 드르륵 소리가 나면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근데 그런 과정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 솔직히 저희가 저점은 잘 잡아요. 단가 낮추면서 되게 잘해요. 그런데 또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쯤에 아유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랐으니까 오른 것 같으니까 또 팔아요. 그럼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쭉 바꾸는 이런 경향들. 아이고 한 5% 7% 먹고 팔았더니 30% 갔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계속 그런 게임이죠. 이 게임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라고 뭐 지금까지 반도체 얘기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갖다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격이 들어야 됩니다. 예. 가격이 지금 못 들고 있다 보니까 우려감 증폭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노이즈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만약에 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TSMC 젠슨왕 선생님께서 이제 돈 많으면 선생님이네요. 네. CEO 사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TSMC 캐파가 만약에 좀 모자르게 되면은 또 다른 쪽에서 패키징하거나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들썩들썩거렸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아주 소설을 한번 써볼까요? 아주 긍정적인 소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이번에 테일러 공장에서 파운드리 막 준비하던 그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 기사들은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해외 인력 30% 줄인다 막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다시 회의를 하고 우리한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다시 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아주 좋은 시나리오 아닌가요? 네. 거기 잠깐 들어와봐. 그래서 다시 회의하고 네. 아주 좋은 시나리오. 그냥 혼자만의 상상으로 하게 되면 이럴 수도 있지 다시 않을까. 나간다. 네. 그러면 이제 들을 것 같으니까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돼서 이제 우리도 준비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좋은 시나리오. 하지만 그냥 기사 내용 그대로 보게 되면 테일러 씨 거기 파운드리 망했네요. 그냥 돈은 보조금과 다 지어놓는데 수주를 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한국 것만으로 충분한데 거기는 그러면 이제 놀아야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건 또 고민이 되는 거고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리고 또 그 지금 엔비디아 입장적으로 봤을 때도 놀고 있는 파운드리가 있네. 그러면 주문을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또 미국에 있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개연성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TSMC만큼의 수율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3나노도 간신히 잡았다고 뭐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모르죠. 자신 있게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왜 퀄컴이나 다 떠납니까? 네. 그걸로 텐서는 또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는 것도 나가는데 그럼 2나노 간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받아서 TSMC만큼의 수율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 보게 되면 그런 실망감들이 다 같이 이게 맞물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좀 조금 이따가 뭐 자료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뭐 좀 노이즈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이즈 많을 때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강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돈 못 버는 거 아닌데 그럼 어떡하지? 자신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주 매입해야 돼요. 지금 때 그냥 던져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하고 거기서 나온 거 받고 소확하겠다. 왜 삼성만 밸류업은 쏙 빠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나와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은 되겠죠.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한숨 돌리면서 아마 그건 거기다 되면 외국인들 또 팔 겁니다. 자사주 매입 들어오게 되면.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따가 소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다음에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좀 내부 좀 잘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멀리서 있는 저희 같은 그냥 지나가는 과객도 좀 불편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뉴스를 잘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로이터발 기사였는데 삼성전자가 해외 법인의 인력을 상당히 많이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 테일러 공장 이미 짓고 있고 이쪽 사람들이 철수한다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 인위적인 감축이 아니라 그냥 이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든 일반적으로 좀 하는 일이다.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밝힌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듣고 좀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예,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해외 법인에서의 인력 감축에 대한 뉴스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고용을 하는 게 아닌 거는 지금 분명한 것 같고 해외 쪽에서 보기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삼성전자 매도가 나온 것도 해외에서의 뭔가 이슈가 계속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제 요즘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일 이제 싫어하는 게 인텔과 비교하는 건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네, 아니요. 진짜. 네. 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텔과 비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물어보셔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사실 AI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AI 말고 반도체 관련된 회사 중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회사가 인텔이에요. 네. 네. 아 그러네요. 네, 그거를 공표화한 회사가 인텔이고, 근데 그거를 또 두 번째로 공표한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오버랩 되는 거죠. 자꾸 뭔가 지금 네, 뭐 우리가 명확하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삼성전자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네. 제가 EPS 추정치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가 요즘은 이거를 참 많이 보여드리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2사예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는 보시면 주가도 삼성전자만큼 안 떨어졌고 EPS 추정치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런데 이제 좀 확연하게 좀 꺾이고 있죠. 근데 저 이유가 저는 HBM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레거시는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업황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레거시 쪽도 약간의 수율의 문제가 있다라는 또 로이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EPS 추정치가 좀 꺾이는 상황인 것 같고, 그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요즘 최근에 뭐 기사들이 간간히 나왔었어요. HBM 그 3E에 대해서 통과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얘기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들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노이즈 같은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인텔과 자꾸 이렇게 겹쳐서 보이다 보니 더 좀 이 뉴스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건 뭐 변수로도 계속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잘 되는 회사. 젠순왕 CEO가 지금 3시간 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3시간을 자는 이유는 결국 바빠서.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3시간 자진 않을 거잖아요.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막 모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에 지금 그 어떤 경영의 효율화를 한다는 것은 그 경영이 현재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듬는 거니까 뭐 물론 이제 효율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고 빨리 이제 업황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3 이쪽에서도 성과를 보여주고 그렇다면은 뭐 주가는 좀 다시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